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는 월요일, 사단법인 안산 공동체 미디어 단원 FM 얼수의 얼수를 시작합니다. 저는 얼수 운경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사전 제작 지원금을 받아서 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이 사실 아유 신난다 하는 분들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고단함을 함께하는 우리 서로가 힘내볼 수 있도록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도 보고 도레미파솔 솔톤으로 인사도 건네보며 오늘 또 어떤 멋진 하루를 만들어 볼까 상상하면서 즐겁게 시작해 보시라고 신나는 음악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일상의 고단함이 정지된 시간 내 어린 날의 새벽을 살려시길 원해 지구를 구해내는 영웅도 되고 달라 해도 강했지 날 향하자 그 누구던가 I'm a superhero 일생이 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소리치 뛰는 그라운 어린 충격 누구에게나 그는 안의 기회가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멋지게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하고 아무 말 없이 싱긋 웃어주겠어 뭔가 꿈이 있는 미지의 세계 보물을 찾아 떠나지 원한다면 하늘 수 있어 superhero 일생이 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소리치 뛰는 그라운 어린 충격 누구에게나 그는 안의 기회가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일생이 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소리치 뛰는 그라운 어린 충격 발사 슈퍼파워 그는 안의 필살기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제게 있어 최근 제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은 바로 단원 FM을 알게 되고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얼쑤는 어떤가요? 저 역시 단원 FM을 알고 나서 얼쑤의 얼쑤를 진행하며 영혼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 새로운 세계가 열리다. 아주 멋진 말인데요. 오늘 우리의 방송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길 바라면서 제가 재미있는 녹음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긴 캠핑장입니다. 역시 야외 캠핑은 언제나 즐거워요. 자, 지금부터 파리 바베큐를 먹어보겠습니다. 캠핑장 공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안녕 꼬마야. 파리구이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아니요. 엄마 아빠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에이, 날 몰라? 유튜버 파굽남이잖아. 파리 굽는 남자 알지? 본 적 있어요. 근데 이 파리들은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여기 캠핑장에 많아. 쓰레기들이 많아서인지 파리들이 엄청나더라고.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떡하지?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아저씨, 이 쓰레기들을 그냥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다들 놓고 가던데 왜? 그게... 그러니까 지구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왕눈이가 궁금해요. 안녕! 나는 궁금해하면 나타나는 궁금이.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네, 궁금해요. 누구신지? 유튜버이신가?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먼저 탄소 중립부터 알아야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다시 없애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탄소 중립은 왜 하는 거죠? 그건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지난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더웠잖아요. 맞아요.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힘들었어요. 맞아요. 여름에 너무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것도 기후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전기와 물을 마구 사용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으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구가 뜨거워지면 우리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거예요. 캠핑과 바베큐 파티 후 쓰레기를 그냥 대충 버리는 게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일이었다니. 캠핑과 바베큐 파티는 허락된 장소에서만 즐기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들은 분리배출하고 깨끗하게 치우면 돼요. 혹시 올챙이들 다리가 빨리 나온 것도요? 맞아요.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 모두 조금만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부터 여기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서 분리배출 잘할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좋아요. 난 이만. 와, 얼쑤. 이 재미있는 연극 대사들은 뭐죠? 환경 인형극 공연의 일부인데요. 오늘 단원 FM 스튜디오에 안산 YWCA 어린이 환경 인형극 팀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저도 환영합니다. 일단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린이 도서연구회 25년 차 회원이거든요. 와. 네, 저희 한 10여 년 전에
저희 회원들과 그림자극이라고 아시죠? 네. 네, 그걸 다 그림까지 그리고 연극 무대도 다 저희가 만들고 손수해서 어린이집, 학교, 지역아동센터, 뭐 노인복지회관 이런데 공연을 다녔던 기억이 나서 선생님들의 이 노고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정말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이렇게 또 역대급이에요. 이렇게 스튜디오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것도 오랜만이어가지고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같은 기분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궁금합니다. 각자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성포동에 사는 송경희입니다. 직업이라고 한번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한 30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우연찮게 환경강사단에 지금 들어와서 환경운동 겸 지금도 아직도 그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 인연극에서는 이제 맡은 역할은 뭔가 하면요. 왕눈이 주인공의 엄마 역할을 맡은 송경희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엄마 역할을 맡으신 분 우리 송경희 선생님, 저는 왕눈이의 아빠 역할을 맡은 한윤경이고요. 현재 그 YWCA 도담도담 환경 강사단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강봉희이고요. 이제 인연극에서 청구리 역을 맡았습니다. 저 역시 YWC에서 도담도담 환경 강사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이고요. 저 역시 안산 YWCA 도담도담 강사단에서 강사 활동, 환경 강사 활동하고 있고요. 인형극에서는 궁금해? 궁금하면 불러주시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궁금이 역입니다. 아, 네. 보니까 다들 환경 강사단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네. 아무래도 활동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된 거 아닐까 싶은데 궁금한 게 많지만 이따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네. 선생님들의 자기소개를 듣고 나니 각자 이미 다른 곳에서 다른 역량들을 가지고 모이셔서 이 환경 인형극을 준비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얼추 짐작되어지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인형극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저희들이 이제 환경 강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학교로 더 다가갈 수 있지만 미취학 아동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또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알려주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환경 강사 하면서 인연극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원래 관심도 갔었고 평소에도 조그마한 공연들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디서요? 좀 생소하시겠지만 탭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출중한. 그래서 이런 공연 문화가 조금 저한테는 괜찮은 어떤 활동이었었어요. 또 익숙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림자 인형극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그림자 인형극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환경 강사를 계속 연임하면서 그림자 인형극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이런 어떤 그림자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신데요. 탭댄스 공연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기회가 된다면 초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다들 이전에 이미 연극이나 공연을 해보신 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수준 이상이어가지고요.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전문 배우들 같으시거든요. 어떠세요? 전혀 아닙니다. 아까 두 분한테는 그 아빠? 청구리 아빠였나요? 아니요, 제가 왕눈이 아빠 역할을 왕눈이. 네. 맡았는데 저희 선생님들 대부분이 다
연극은 처음이시고요. 근데 딱 한 분. 네, 아까 그 음원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버 역할을 맡으신 목소리가 좀 남달라셨을 거예요. 네, 그분은 네, 대학 동아리에서 연극을 좀 해보신 분이라서 확실히 네,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아, 연극 좀 해보신 분? 네. 그럼 궁금이 역할을 맡으신 선생님은 어떻게 연극팀에 합류하게 되었나요? 아, 저 같은 경우도 환경 강사 활동을 하다 보면 미취학 아동들은 약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인형극이나 연극이나 이쪽으로 좀 더 찾아보다가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그림자 인형극이에요. 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형극 팀에 합류하게 된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인형극을 주로 어디에서 하시는지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니까 뭐 상상이 되기는 하네요. 주로 어디서 공연하시나요? 주로 지금 한 4, 5년 정도 이게 접했던 것 같아요. 이 공연을 접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어린이집, 그다음 유치원,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그다음 요즘은 학교 뭐 돌보미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공연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돌봄이면 1, 2학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네. 저도 딸아이가 어릴 적에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짧은 인형극을 같이 보러 간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몸은 객석에 있지만 우리 딸아이가 눈빛은 벌써 무대 위를 뛰어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환경 인형극을 보는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호기심 어려해요. 저 그림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눈빛들도 많고요. 그리고 반응도 되게 좋고 무대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다 보면 이 관객들의 매너가 장난이 아닙니다. 박수도 쳐주기도 하고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대답도 잘해주고요. 간혹 그런데 좀 영화들 저희가 어린이집이라고는 하지만 뭐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깜깜한 데서 하니까 좀 울 때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저희를 볼 때 굉장히 매너가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인형극을 한번 보고 싶은 막 호기심이 생깁니다. 네, 진심. 그러면 이 아이들 연극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희가 처음에 준비를 했을 때는 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요. 공연을 어디 갈 수도 없고 해서 한 8개월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림자 인형극이었기 때문에 그림자 인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또 스토리를 또 짜야 되니까 스토리 또 거기에 이제 대본 그리고 녹음 또 그것도 올리려면 또 연습이 저희가 완전 초짜인데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는 과정을 해서 진짜 코로나 시기에 저희는 모여가지고 연습만 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요? 아니, 그러면 글은 누가 쓰시나요? 저희가 같이 써요? 네, 대본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잡고 같이 뭐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고요. 조금 도움을 주신 선생님이 계셔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한테 감수도 받고 해서 완성된 인형극입니다. 와,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지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거 왜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부터 내가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부터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들 것 같네요. 너무 대단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인형극 예전에 아까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림자극 해봤다고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는 어린이 도서연구회라서 이미 나와 있는 그림책을 각색하는 거였거든요. 그 각색을 이제 제가 거의 한 10여 년 맡아서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 포인트들은 그냥 그때 애드립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유명 개그 코드라든가 아니면 그 근래에 아이들한테 유행하는 어떤 나쁜 말은 아닌 것, 재밌는 말 그런 것들을 넣어서 좀 재미의 요소를 넣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도 조금씩 매해 조금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초창기에 만들 때는 이제 저희도 조금 참고를 해서 뭐 거울이라든지 뭐 그 마녀라든지 그런 걸 좀 참고를 했었고요.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공연은 이제 개구리 왕눈이를 조금 모티브를 해서 하고 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조금 모티브로 넣고 해서 아이들이 조금 재미나게 흥미있게 아이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예, 저희도 항상 고민하면서 네, 조금씩 매년 수정을 하고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원들 모두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다시 작품을 올리기까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에너지를 아주 많이 품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이 함께하는 일을 도모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집시 유랑단이 부르는 슈퍼파워. 이 노래가 너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멈추지 않는 노래를 부를 거야. 이 노래가 멈추지 않는 삶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면 끝나지 않는 노래를 부를 거야.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강인하게 버틸 수 있는 강철 멘탈. 클릭 한 번에 너에게 배송을 해줄게. 주문을 걸어보자. 내 맘의 문을 열어보자. 살짝 열린 틈으로 손짓을 해보자. 이 노래가 너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멈추지 않는 노래를 부를 거야. 이 노래가 멈추지 않는 삶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면 끝나지 않는 노래를 부를 거야. 스물스물 기어나와 나를 자꾸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무찔러보자. 문득문득 생각나는 너의 어두운 과거들은 모두 절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 노래가 너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멈추지 않는 노래를 부를 거야. 이 노래가 멈추지 않는 삶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면 끝나지 않는 노래를 부를 거야. 노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강철 멘탈이 장착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 인형극을 만드는 것도 또 여기 단원 FM 방송국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직장인으로, 인형극 단원으로
모두 1인 다역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사단법인 안산 공동체 미디어 단원 FM 얼수의 얼수 역시 강철 멘탈을 장착한 사무국이 아니었다면 들을 수 없는 방송이거든요. 사무국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내면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환경 인형극을 만들면서 아니면 실제 공연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벌써 한 5년 가까이 이 인형극을 진행을 하셨으니까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인형극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에서 가위바위보 해서 지는 왕눈이가 술래가 되는 건데 그건 맡은 선생님이 미리 약속을 했는데 똑같이 내갖고서 왕눈이가 지질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역 때문에 그냥 진행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아이들한테 인사하는 때 내가 아까 왕눈이가 져야 되는데 내가 이겼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양해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되게 이해를 잘 해주지 않나요? 이해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쵸, 괜찮아요. 네, 막 이러면서. 맞아요. 네. 역시 아이들도 멋져요. 네. 네,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저는 사랑스러운 일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가 장치를 굉장히 큰 장치를 설치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입장할 때까지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장치 옆에 보면 저희가 X배너를 이렇게 조그맣게 세워놓는데 뒤에서 있다 보니까 X배너가 슬금슬금 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이렇게 빼꼼 내다봤더니 한 아이가 거기에 그려져 있는 개구리 이미지에다가 일일이 다 뽀뽀를 하고 있는 그런 적도 있고요. 너무 예뻐서 정말 사랑스러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공연하다가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여긴 안방이 아니야. 누워서 보면 안 돼. 이런 적도 있었어요. 뒤에서 공연하면서 빵 터져가지고 정말 어떤 자세로 봤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했던 적도 있고요. 공연 끝나고 오면 달려와서 다리에 안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공연을 하다 보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네. 또 얼마 전의 일인데요.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음원이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공연이었거든요. 딱 음원 바뀐 건 딱 한 번입니다. 여러 번 아니고 딱 한 번이고요. 음원이 바뀌어서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컷을 시켰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2번 하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가서 조금만 양해를 구했죠. 음원이 조금 딱 끊겼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응원해 하면서 박수 쳐주고 박수 쳐주고 하면서 너무너무 힘을 얻었습니다. 역시 신기하기도 훌륭한 하고. 아이들이에요. 네. 저는 잠깐 앞에 선생님이 가위바위보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처음 공연할 때 대본에 보면 가위바위보 하는 게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술래가 무조건 이기는 걸로 져야 되는데 계속 이기는 걸로 돼갖고 우리가 모르고 나갔었어요, 공연을. 근데 이제 하다 보니 그게 이기면 안 되잖아요. 술래가 이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대본을 좀 바꿨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네, 또 이 기억도 있네요. 아이들 다 마치고서 아이들이 일렬로다가 이제 자기 반으로 가거든요. 가는데 저희들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 했더니 선생님 너무 재밌었어요 하면서 끌어안아줬어요. 허그를 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꼭 성인과 성인이 아니라 이런 아기하고의 어떤 이렇게 생긴 유대감, 이것이 또 선생님들이 인형극을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이 인형극을 하시기 시작한 게 한 4, 5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4, 5년 하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 세계를 강타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3년 정도는
세계가 거의 마비되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연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지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시작한 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요. 저희가 2020년도에 처음 이 그림자 인형극을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오히려 코로나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준비가 더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계속 공연 준비를 하는 기간이 거의 2020년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우리나라도 좀 풀리기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연을 조금씩 시작을 했고요. 한 1, 2년 하니 입소문이 확실히 무섭더라고요.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공연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저희가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공연만 한 게 아니라 공연에 교육까지 좀 추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공연이 30회면 교육도 30회잖아요. 그렇죠. 네, 총 60회를 작년에 진행하느라고 저희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진짜 슈퍼 파워입니다. 세상에. 코로나 19일 때 우리가 이제 녹음할 때 이야기를 잠깐 에피소드로 또 들려드릴게요. 그때는 우리가 조금 진짜 햇병아리였는데 녹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선생님 주도하에 우리가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니까 모두 다 긴장한 상태에서 녹음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핸드폰으로 마스크 끼고 녹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소리가 좀 멀리 들리지 그쵸, 않았을까요? 멀리 들리고 약간 발음이 분명하게 맞아요. 들리지 않아가지고 또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요.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또 그렇게 네. 했는 거고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는 진짜 생명같이 끼고 녹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추억입니다, 진짜.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도 막 겪고 그러셨는데 공연 올리면서 이 인형극 만들면서 좀 좋았던 경험?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면 좀 전해주시겠어요? 저는 좋았다기보다는 선생님들끼리 결집력이 너무 많이 생겨갖고 우리 환경 강사단이 이 정도로 단결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인형극을 하면서 늘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지금도 인형극 이게 지금 우리 하시는 분들 오시는데 인형극이라고 인형극이라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으쌰으쌰 하는 그런 기분이라서 저는 참 좋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이렇게 단단하게 결속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단원들로 이렇게 형성이 된 이런 과정이 있었네요. 자, 코로나19가 모두에게 위기로 다가왔었는데 그 위기를 또 이렇게 현명하게 기회로 삼아서 많은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전파하고 계셔서 정말 멋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이쯤에서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인형극을 만들면서 되게 아까 코로나19 때 녹음 이야기 잠깐 들려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되게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또 없나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그림자 인형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맞아요. 네, 혼자 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무거운 것들을 서로 협조해가면서 그냥 힘들어도 그 같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우리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고 좋은 선생님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저 궁금한데 저희도 그림자극 해서 네. 그 조명 뭘로 하세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조명. 저희는 조명은 아니고요. 그림자 막에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빔을 쏴서 하기 때문에 장비들이 굉장히 무겁고요. 그러니까 더 무거우시구나. 네, 그리고 장소가 이제 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높아야 돼요, 천정이. 근데 분명히 신청할 때는 그렇다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막상 가보면 네. 열악한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 상황에 맞게 또 저희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막을 반만 설치하고 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두워야 되잖아요.
천정이 뚫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창문마다 저희 또 다 붙이고 다니느라고 붙이고 천정은 어쩔 수가 없고요. 안막 같은 네. 거. 그리고 뭐 이제 박스로 다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와중에라도 이제 인형극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도 좀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근데 임기응변에 굉장히 그럼요. 능해지셨을 것 그럴 같아요.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저희 선생님들 대단하세요. 그 순간 반짝반짝 아이디어 네. 정말 잘 나오십니다. 일사천리로 막 움직이게 되거든요. 제가 아니요, 그게 연연극 하러 가면 장소 딱 들어가면은요, 벌써 선생님들이 자기 역할을 다 그렇지. 발휘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데는 막 맡으시는 분, 그럼 장소가 좁으면 좁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말들을 맞아요. 대부분이 막 한꺼번에 막 나와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천정이 낮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어. 경우는 진짜 남자분들은 포복 자세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낮춰서 저희가 이렇게 숙여서 머리카락 안 나오게 한다고 했던 적도 있고요. 장소가 이렇게 정형화된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한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대처하시는 일도 이렇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 인형극을 계속 하시게 되면 계속 무언가를 만드시고 생각해서 대본 쓰시고 이런 불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응하시고 하다 보면 적어도 치매 걸릴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전에 그 3분 정도 들었던 인형극 그 내용을 들었는데 전체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해요. 전체 내용은요. 저희가 그 개구리 왕눈이라고 하는 그 왕눈이를 모티브로 해서 했던 거라서 개구리 친구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왕눈이라는 친구가 이제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뭐 환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 아빠도 제대로 모르고 그다음에 왕눈이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궁금해요 라고 외치면 궁금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타나서 탄소 중립이 뭔지 어떻게 실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요. 아까 들으셨던 부분은 유튜버가 또 잠깐 출연을 하면서 약간 재미 요소를 추가를 해서 그 뭐 캠핑장에서 하는 예절이라든지 환경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왕눈이와 친구들이 모두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잘 알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서 깨끗해진 공원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와, 그 캠핑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캠핑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뭐 캠핑에 관련된 어떤 물건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하게 다른 나라와 달리 장비빨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언젠가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높지 않은 서울의 어느 산을 등산하다가 엄청 놀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 있어요. 뭐 요만한 산을 가는데 뭐 8,000m 뭐 히말라야 뭐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그 하는 장비를 다 이렇게 갖춰갖고 모두 가는데 너무 신기하다. 그냥 추리닝에 운동화 신고 가도 되는 그런 곳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캠핑 이 문화가 뭐 확산되는 것까지는 뭐라고 비판할 거리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즐기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그곳의 환경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부분들은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기사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아빠가 캠핑을 가는 거잖아요. 이 인형극을 작년에 30번 하셔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한 100번쯤 해가지고 캠핑 가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들려주신 인형극의 내용이 기후위기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주는데 작지만 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몇 편의 환경 인형극을 만드셨나요?
4편 정도를 한 것 같은데요. 스토리는 한 4가지를 가지고 갔던 것 같고요. 직접 공연을 올린 거는 2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요즘,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탄소 중립을 좀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현재 한 편을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4편 이제 공연을 다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4편이 다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환경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아, 네, 그- 기후 위기도 네, 네. 예, 거기 포함이 돼 있고요. 뭐 네. 음식물 쓰레기 내용도 들어가 있는 아, 것도 있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이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이렇게 연극이 상연되는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떤 인형극을 팀에서 만들고 싶은지 혹시 지금 이제 한참 공연하러 다니시기도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또 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현재는 녹음본을 지금 틀어놓고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들이 조금 자신감이 좀 붙으신 거죠. 이제 직접 대사를 해가면서 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지금 선생님들이 슬며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고 욕심이 계시고요. 많아지죠. 욕심이 좀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아이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환경극도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라고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이 저 되게 의외인 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돈 10원 한 푼도 굉장히 아끼시는 거 그리고 물건을 굉장히 아끼시는 모습만 보아왔는데 요즘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어른들도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고 사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건인데요. 노인정에서 경로당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청소를 살고 계신 지역을 청소하는 그런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봉사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인증샷을 찍어서 기관에 제출을 하면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아주 소정의 그 금액이 이제 노인정으로 들어가는 입금이 되는 이렇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할머님들이 이렇게 띠 메고 이렇게 막 청소를 하시고 막 쓰레받기에 이렇게 담고 봉투에 담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어르신들이 정말 모범이 되는구나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순간이 그 청소의 마무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고 그러더니 어느 분이 아예 끝났어 그러면서 쓰레받기랑 봉투에 있는 걸 다시 길에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와, 우리 이렇게 어른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를 제가 봐서 망정이지 혹여나 아이들이 봤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이 모골이 송연해지는 이런 경험도 해봤었거든요. 네. 그 소리 듣고 일부일 나니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소리 일부일 듣고 네. 저 소리 듣고 나니까 우리가 반드시 인형극을 다시 한번 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꼭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들이 그 초중고 미취학 어린이들에게는 실제 그 공연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성인들이에요. 맞아요. 고정적인 관념을 가진 어르신들이나 성인들이 엄마 아빠들 이분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뭔가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외침을 앞장서서 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이잖아요. 아, 정말 멋집니다. 네. 그러면 구상하고 있는 인형극이 공연될 때 또 행복하게 관람할 아이들의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떠올라 저도 웃음이 나는데 아까 노인 대상으로도 하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 노인 대상으로는 특별히 어떤 포인트로 하시고 싶은지도 좀 궁금한데. 글쎄요, 지금 고민 중에만 있는데 네. 오히려 아이들은 가서 공연을 해보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저희보다 나아요. 물어보면 대답도 너무 잘하고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그동안 배어 있는 이제 성인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렇게 해도 돼. 나 예전에 이렇게 했어.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관념을 바꾸는. 네. 네. 참 근- 어려운 작업이 될 맞아요. 것 같네요. 근데 아이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은 지금 기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환경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니까 아이들이 몸소 실천하는 거는 잘 안 되지만 아이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뭐 얼마 산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서 그리고 교육이 지금 옛날 교육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는 아무 생각은 없으셔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금 현재의 어떤 환경이라는 걸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인형극으로 다가가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인형극을 보여드리면 거기서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꼭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구상에서 끝나지 않고 빠르게 이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잖아요. 에어컨이든 선풍기를 사용하고 냉장고를 가동하며 더운 땀을 씻어낼 물이 늘 콸콸 나오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가 보니까 기후위기로 폭우며 폭염, 산사태, 또 몇 달씩 이어지는 산불 등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재난 방송을 늘 접하면서도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환경 인형극을 통해 이렇게 멋진 활동들을 하는 분들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안치환 님이 부릅니다. 늑대. 아우! 너는 왜 길들여지지 않는 것일까
정신이 그무엇에도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너는 왜 바람 부는 들판을 떠나지 않는가 너는 왜 산골짜 바위 틈을 떠나지 않는가 오늘은 사람들 사이에서 늑대를 본다 그대의 빛나는 눈빛 속에 늑대를 본다 홀로 슬렁거리는 외로운 정신이 그무엇에도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아우.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외로운 늑대 여기 또 있었네요. 우리 운경. 아니 노래가 정말 아우 늑대 소리 멋있습니다. 네. 그 쌤들이 인형극을 준비하고 공연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인형극을 통한 어떤 개개인의 성장 이야기도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저희들 식구들이 양치를 할 때 물을 틀어놓고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면도할 때도 막 면도 이렇게 하면서 물 틀어놓고 그럼 밖에서 소리가 들리면 소리 꽥 질리거든요. 야, 물 잠궈. 물 잠그고 해. 막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느끼는 거, 내가 이거 실천하고 있구나.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습관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런 습관들은 이렇게 가족이라도 지적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물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어떤 범죄 영화를 잠깐 보는데 되게 화가 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형사인가? 그 주인공인 사람이 막 풀리지 않은 이 사건 때문에 꾀죄죄한 그 몰골을 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막 세수를 하는 이런 장면. 물을 끄고 나와야 되는데 고뇌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푸어푸 세수를 하고 그 물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응시하는. 근데 한참 수돗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 아까워서 어떡해. 저 물 아까워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가 정말 집중이 안 되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안 식구한테 잔소리 듣거나 듣기 싫어. 물 쓰면 얼마나 쓴다고 이렇게 엄마 잔소리냐고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대중탕에 갔을 때 어떤 분들 물을 계속 틀어놓고서 자기 사우나 갈 거 다 가고 할 거 다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이 잠깐 자리 비웠을 때 제가 물을 정말 끄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몸에 배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장면들 보면 굉장히 속상해요.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저걸 맞아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막상 또 그분이 그런 장면을 보면은 내가 내 돈 내고서 물 쓰는데 무슨 맞아. 참견이냐고 네.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좀 안 볼 때 살짝 가서 끄고 옵니다. 저는요, 저희 시댁이 정읍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뭐 못 가도 5번은 정읍을 내려가는데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이렇게 쉬잖아요. 화장실 이용을 하고. 근데 이제 그 화장실 거울이라던가 주변에 보면 세면대 주변에 항상 그 물을 절약하자라는 그 문구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비누칠을 할 때는 수돗물을 이렇게 꺼놓고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비누칠을 해야 되고 손바닥을 이렇게 문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을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쌈 날까봐. 그런데 또 이 마음은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나오기는 뭐하고 해가지고 옆에서 손을 씻으면서 비누칠 할 때는 물 끄면 좋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눈을 안 쳐다보고 뭐 그래도 한마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맞아요. 네. 저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 수원에 어디 무슨 스퀘어, 땡땡 스퀘어 그게 새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갔어. 화장실을 갔는데 그 펌프형 세제가 있잖아. 네. 그죠? 근데 꼬맹이 하나가 우연찮게 꼬맹이를 만났거든. 펌프를 팍 하니까 얘가 막 이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막 이만큼 나왔잖아. 그래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이런 감탄사 비슷하게 너무 많은데 내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고는 엄마가 들어가. 내가 큰 소리를 지르렀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들어가고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반응을 제가 하게 됐잖아요. 하게 됐는데 딸이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마 보고. 너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는 그렇게 반응하면 아이들한테 반응하면 민감해서 엄마들이 되게 조금 반응을 심하게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엄마가 들어왔을 때 이제 나도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그런 반응들을 보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은 환경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A4지 아까운데 이거 분리배출 해야 되는데 왜 그냥 버리지? 본인이 가서 하는 경우도 생겼대요. 그래서 크진 않지만 작은 영향력이라도 이렇게 미칠 수 있게 된 점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항상 환경만 생각하면 과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뭐든지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예민함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너 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어? 라는 그런 얘기 듣고요. 그 들을 때마다 되게 뭐랄까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 하나부터가 그쵸. 시작인 근데 거죠.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기에 관심 갖고 실천하다 보니 내 옆에 남편이 본인의 삶 속에서 또 작은 실천들을 이어가고 또 그분을 본 주변의 누군가는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행동을 해야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네. 게 있죠. 이렇게 스튜디오를 꽉 채우고 멋진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안산 YWCA 환경 인형극팀 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여러분의 활동에 맞는 응원을 보냅니다. 네, 모두 더운 여름 건강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일구시기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좋은 네, 시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